다음 시즌 손캐듀오 해체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현재 영국 현지에서 뜨거운 논쟁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손흥민은 케인이 없이도 프리미어리그에서 탑클래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벌어진 이유는 현재 케인의 레알 마드리드 행이 유력해짐에 따라 케인이 떠나면 토트넘도 끝이라는 패배주의가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토트넘 팬들은 아무리 손흥민이라도 케인 없인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손흥민이 빅클럽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유럽의 스카우터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명한 영국 전문가들은 뜻밖의 대반전 사실을 분석을 통해 밝혀내 혼돈의 카오스로 만들었는데요. 그들은 손캐듀오 해체는 손흥민에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케인에게 문제라며 손흥민 없는 케인은 이것을 못한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주장하며 논쟁을 종지부찍었습니다. 이를 본 현지 팬들은 손흥민을 의심해서 미안하다. 그의 클래스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반응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매번 자신의 몸보다 대표팀과 팬들을 생각했습니다. 고디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A매치 평가전에 나서는데요. 경기를 앞두고 클린스만호는 12일 부산 구덕운동장에 선수들을 소집했습니다. 1~1차 훈련에서 선수단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유럽파 선수들 위주의 그룹과 지난 주말 K리그 경기를 소화한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유럽파 선수들은 전술 훈련을 소화하며 다가올 페루전을 준비했습니다. 반면 K리그 경기를 뛰고 온 선수단은 회복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이들과 함께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손흥민은 시즌 종료 후 곧바로 한국에 귀국했고 약 2주의 시간이 흘러 회복 훈련에 집중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회복 훈련조 선수단과 가볍게 몸을 푸는 훈련만 소화했습니다. 손흥민이 이들과 함께 훈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포츠 탈장 수술 여파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3일 오전 훈련을 앞두고 손흥민은 스포츠 탈장 수술을 했다. 시기로 보면 2주가 지났고 회복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포츠 탈장은 축구, 하키, 테니스 등 허리를 구부린 채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무리한 행동과 반복적인 움직임 등으로 찢어져 발생합니다. 과거 김남일, 이용 등도 스포츠 탈장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팬들은 아찔해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한 차례 자신의 몸보다 대표팀을 생각해 위험을 무릅쓰고 경기에 나선 경험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안아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월드컵 출전 의지가 강했던 손흥민은 수술까지 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뛰는 것은 많은 아이들이 축구 선수로 성장하면서 꿈꾸는 일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 꿈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을 보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만 보며 달려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월드컵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라며 출전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자신의 몸보다 대표팀을 위했습니다. 안아골절 부상으로 자칫 부상이 악화되면 안구와 시력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빠르게 회복했고 결국 우루과이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페루전은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스포츠 탈장은 조심해야 하는 게 스포츠 탈장에 걸리면 복부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이 가고 근육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때문에 신체 밸런스나 코어 근육이 약화되어서 신체 능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선수 중 신진호와 이용도 탈장을 극복했고 손흥민은 최고의 멘탈을 가진 선수이기에 분명 회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영국 일각에서도 손흥민이 탈장 때문에 폼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케인이 떠나는 게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손흥민은 케인 없이 더더욱 아무것도 못할 거라며 손흥민이 빅클럽에 갈 수 없는 이유도 케인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억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케인 없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어쩌다 대두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일반 축구 팬들이 보기에 손흥민은 멀티플레이어가 아니지만 케인은 명확한 멀티플레이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케인은 만능형 공격수라고 명성이 자자합니다. 단순히 골만 잘 넣는 게 아니라 이선으로 내려와 연계 플레이를 하고 전방을 향한 각종 패스들은 플레이메이커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케인은 손흥민처럼 골만 넣는 게 아니라 골도 잘 넣는데 패스도 잘한다는 이미지가 강한 겁니다. 그렇기에 만능형 케인은 어딜 가서든 축구계 최고의 명성을 바탕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뛰어난 활약을 할 수 있지만 케인 의존이 강한 손흥민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일반 축구 팬들이 아닌 축구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을 상당히 멍청한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겉보기에는 케인이 뒤에서 패스를 빵빵 뿌려주니까 케인이 임팩트가 클 수 있지만 케인도 손흥민이 결코 없어선 안 되는 완벽한 상생 관계라는 겁니다. 어째서 전문가들의 시각과 일반 축구 팬들의 시각은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손흥민이 온더볼에 능한 유형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더볼이 뛰어난 선수는 그라운드 전체의 모든 선수 중에서 제일 돋보이고 주인공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프더볼이 뛰어난 선수의 가치가 폄하되면 안 되고
여기서 손흥민은 팀에 보이지 않는 특혜를 제공합니다. 축구 전문가 헥토어는 현재 뜨거운 논쟁거리인 케인 없는 손흥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논쟁을 한 번에 종결시키려는 듯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박스 안에서 수비수의 시선을 광역 수준으로 끌어버리는 선수다. 손흥민은 조금이라도 수비가 허술한 틈을 보이면 순간적으로 침투해 상대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침투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영민한 움직임으로 박스 바깥에서 슈팅을 할 포지션을 잡고 있다. 여기서 괴랄한 것은 손흥민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도 슈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박스 바깥 전체가 손흥민의 어택존이다. 과거 손흥민을 상대했던 함벌리의 수비수는 손흥민을 마주보고 있기만 해도 체력이 빠졌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어째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손흥민이 이렇게 시선을 광역으로 끌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쉬운 대답이다. 손흥민의 공격 파트너들이 그 수혜를 입는 거다. 수비에 균열이 생기고 공간이 나고 슈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실제로 박스 안에서 손흥민이 시선을 끈 이후 케인에게 패스를 배달하여 골로 연결된 득점 루트는 케인이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패스하며 골로 연결된 득점 루트만큼이나 많이 나왔다. 손흥민은 케인처럼 뒤에서 뿌려주는 롱패스가 없어서 패스를 못한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박스 안에서 손흥민의 시야와 정교한 킬패스는 프리미어리그 최상위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킬패스 지표는 매 시즌 최상위 수준이고 지지난 시즌에는 더브라위너와 함께 유일한 경기당 킬패스 2회라는 대기록까지 세우기도 했다. 이렇듯 현재 토트넘 현지에서는 케인이 레알에 가버리면 손흥민도 토트넘도 끝이라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팽배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클래스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 정도의 선수는 케인이 나가면 끝날 정도로 누구에게 의존적 선수가 아니란 겁니다. 되려 SNS 칼럼니스트이자 축구 전문가인 딘 존스는 손흥민은 케인 없이도 뛸 수 있지만 케인은 손흥민이 없다면 지금의 명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손흥민 없이 경기를 하는 국가대표 케인을 주목하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간 잉글랜드 경기에서 손흥민만한 파트너를 만나지 못한 케인의 경기력은 거의 매번 답답했다고 말할 수 있다. 잉글랜드는 선수 전체의 몸값이 1조 원을 넘는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모인 대표팀이다. 유니폼 색깔은 토트넘과 비슷했지만 각 포지션에 더 뛰어난 선수들이 다수 포진했다. 하지만 그 어떤 선수가 뛰어도 손흥민만큼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비교적 약체라고 평가받는 팀이 아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대를 만났을 때 케인은 최전방에 고립돼 좀처럼 활약이 없었고 손흥민처럼 탁월한 스피드로 뒷공간을 치고 들어가고 케인에게 날카로운 패스까지 넣어줄 선수는 보이지 않았다. 잭 그릴리시, 메이슨 마운트, 라임 스털링 누구도 손흥민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여기서 나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과연 케인이 손흥민에게 더 의존적인가? 아니면 손흥민이 케인에게 더 의존적인가? 케인이 세계 최고의 멀티형 스트라이커라는 명성은 누구 때문에 생길 수 있었던 것일까? 손흥민은 뒤에서 패스를 넣어줄 플레이메이커가 있으면 언제나 활약을 보일 수 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로메로의 패스를 받고서도 환상적인 피니쉬를 보여줬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오프더볼 움직임과 축구 센스를 보유한 손흥민이 없는 케인은 잉글랜드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새삼 느끼게 된 분석인데요. 하루빨리 부상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